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의란 무엇인가,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신문지상이라든가 뉴스에서 늘 접하게 되는 게 사회적 정의, 경제적 정의, 역사적 정의,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역사적 정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정의, 살아가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어떤 경제적 정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오가고 있는데, 경제적 정의, 역사적 정의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거죠. 우리 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나긴 어떤 역사적 어떤 여정을 살펴보게 되면 일제강점기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6.25 전쟁, 그리고 이제 분단국가 어떤, 이제 냉전시대를 거쳐가지고 쭉 이렇게 이어져는 그런 어떤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광복군이라든가, 독립군의 후손들을 못 살고, 또, 친일파의 후손들을 잘 사는가. 이게 역사적 정의가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에 대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이 왜 그보다도 더한 북한 인근 탄압이나 독재에 대해서 침묵하는가? 그러한 침묵은 정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좌파 입장에서는 이제 친일파를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파 입장에서는 종북 좌파를 공격하는 어떤 대상으로 이념의 기준으로서 일단 역사적 정의, 정의를 바로 세우자.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경제적 정의가 있죠. 경제적 정의가 왜 이렇게 나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아니면 나는 노동을 많이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몫은 요것밖이냐. 보통 육체노동이든 정신노동이든 노동에 대한 어떤 대가에 대해서 주어지는 개인적, 또 아니면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임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보상의 어떤 차이가 간극이 생겨나게 될 때, 사람들은 한 번 더 대목이 되는 거죠.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는 살아있는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정의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이루어내게 되는 어떤 생산량, 육체 노동량과 그 다음에 정신 노동량에 따른 어떤 차등 분배적, 차등 순환적인 어떤 분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데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정의는 무엇인가, 경제적 정의에 이제 한정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노동 가치의 문제죠. 육체 노동량과 정신 노동량. 육체 노동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건 이것뿐이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땅 투기라든가 아파트 투기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손쉽게 버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자신은 또 열심히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 12시까지 일하고 했는데도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것뿐이냐. 그렇게 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육체 노동량에 대해서 돌아오는 어떤 정당한 대가가 적다라고 생각할 때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정신 노동도 마찬가지죠. 노동에는 그러니까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 노동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신 노동량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육체 노동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라든가 통상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각 사회적 계급 계층을 대표하는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어떤 기반이라든가 통로가 있습니다만, 어떤 이 정신노동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많은 사람들 수긍할 수 있는 어떤 그 합의 기구라든가 어떤 그 채널이라든가 통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그렇게 이제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 하여튼 육체 노동량에 대한 어떤 그 합당 기준과 정신 노동에 대한 어떤 합당 기준, 이런 것도 모두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무엇인가? 이거는 그 경제적 정의에 그 한정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보자면 노동 가치의 문제, 노동 가치의 문제.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예를 들어 가지고 노동에 따른 그 어떤 정당한 어떤 대가가 그대로 주어지는 그런 어떤 그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회는 이상적인 사회는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망신을 해가지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정의란 무엇인가 노동 가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아주 그 역사적으로 힘들게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소위 그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는 마르크스가 있는데, 마르크스의 이 육체 노동 노동 가치량에 대해서 한번 잠깐 그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동에 따른 어떤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바른 대가가, 올바른 대가가 주어지는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고, 그게 정말 진정한 정의라고 한다면, 노동에 대한 대가가 그러면 왜 그렇게 정당하게 바로 주어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 한번 역사적으로 또 사고를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해봤던 사람이 과학적 사회주의를 제작했던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자본론이 저자도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이 사회계약서를 제출의 이야기를 홉스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는 이 사고 자체가 연역적인 사고입니다. 전체를 그려놓고, 전체를 그려놓고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그 현실 생활을 도출내는 연역적 사고입니다. 요 연역적 사고가 반대되는 게 기납적 사고인데, 기납적 사고는 현실 생활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결론을 내는 것이고, 연역적 사고는 전체적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이제 부분적인 현실적인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내는 요 방법이, 전체에서 부분으로 나가는 요 방법이 연역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도 그렇고 사회계약서를 최초로 이야기했던 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류의 최초의 상태를 만인에 의한 그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를 가진 어떤 그 동물이기 때문에, 그 A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만의 어떤 자유를 누리려고 하고 B라는 사람도 자기 자신만의 그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면, 그런 어떤 방종한 A의 자유와 B의 자유와 충돌하게 되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벌어지게 되는 이러한 무질서한 상태를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원시 사회든 또 아니 구석기 사회든 아니면 과거의 우리 인류의 사회든 그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해가지고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고 성악한 동물이지만은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에 이제 그런 무질서한 사회질서로부터 벗어나오기 위해 가지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무인권, 다른 말로 자연권,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자유권, 평등권 같은 것을 어떤 한 사람에게 위임시켜 가지고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 그래 사회계약서를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이 이제 홉스인데, 그 사람이 생각했던 사회 사상자적인 그 방법도 연역적인 사고죠. 전체적인 그림은 인류의 모습을 한 번 더, 최초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통해 가지고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물건의 모든 상품의 가치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이렇게 그 구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최초의 어떤 그 시장의 형태라든가 인류의 어떤 이 노동의 문제에서 한번 그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시장에서 물물 교환되는 그 상황을 머릿속에서 한번 이 상상을 해본 거죠. 상상을 해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이제 농부가 예를 들어 가지고 농사를 지어 가지고 쌀 한 가마와 쌀 한 가마 그러니까 이 쌀 한 가마가 뭐 한 80kg, 100kg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5마일. 쌀 한 가마를 생산했는데, 이제 이것과 예를 들어 가지고
비단이라든가 아니면 그 옷감 직문을 만들어가, 뭐, 예를 들어 옷 한 벌. 이거는 그냥 가정입니다. 옷 한 벌을 만들 수 있는 비단이라든가, 천이라든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의류 재료, 그러니까 옷 한 벌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비단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쌀 한 가마니가 시장에서 물밀 교환이 된다 할 때, 그러면 그 두 개가 교환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쌀 한 가마니를 생산할 때 들어간 육체적인 노동량과 그러니까 옷 한 벌을 만들 수 있는 비단을 생산하는데 또 아니면 그 옷감 직문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육체적인 노동량과 육체적인 노동량이 서로서로 이렇게 교환이 되게 됨으로써 상품과 물건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마르크스의 육체 노동 가치,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노동 가치 아니에요. 모든 상품과 그 다음에 그 제품이라든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은 그 제품이라든가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간 육체적인 노동량에 따라 가지고 교환 기준이라든가 교환 가치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육체 노동 가치량인데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어디고 이 18세기 경제학자였던 꾸브론을 지었던 영국의 아담 스미스의 경제 이론을 비판하게 된 거죠. 영국의 아담 스미스는 삼위일체론 해가지고 보통 예를 생산의 3요소 해가지고 토지, 그 다음에 자본, 노동, 이렇게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토지에서 토지는 사회 계층이 지주계급이고, 토지를 통해 가지고 지대를 얻고, 땅을 빌려준 대가로 거기에 대한 이자, 지대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산의 3요소 속에서 자본이 필요한데, 자본은 자본을 담당하는 계층은 자본가고, 부르주아 자본가고, 자본을 소위 이렇게 운용을 해가지고 이윤을 창출한다. 이윤. 그러니까 자본에서 이윤을 오고, 그 다음에 노동은 노동자의 어떤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임금을 받게 된다. 이거는 생산의 3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각각 지대, 이윤, 임금이 창출된다. 그걸 맡고 있는 계층은 지주계급이고 자본가 계급이고 노동자 계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를 가진 지주계급에는 지주계급에게는 지대를, 그 다음에 자본을 투자한 자본가 계급에게는 이윤을, 그리고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해가지고 삼일체식으로 하늘에서 딱 떨어지듯이 딱딱딱 해가지고 각자의 어떤 노동에 대한 어떤 육체 노동이든 정신 노동이 하여튼 각자의 어떤 노동에 대한 그런 대가가 삼일체식으로 황금 분할되듯이 이렇게 이제 분배가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마르크스는 이게 틀렸다는 거죠. 모든 가치는 노동자의 육체 노동량, 모든 상품은, 모든 공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수공업이라든가 이제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어떤 상품들은 노동자들의 육체 노동을 통해 가지고 모든 상품이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어떤 육체 노동을 통해 가지고 포함된 그 상품량에 포함된 노동 가치량, 이것이 여기에서 자본가의 이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주계급의 지대가 다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삼위일체식으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주계급에게는 지대를, 그러니까 자본가에게는 이윤을 가져주고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가져준다. 요게 아니라 마르크스는 육체 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가지고 창출된 육체 노동 가치량,
이것에 가지고 모든 상품에 내지는 가치가 다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쌀 한 가마니든 또 아니면 옷 한 필이든 또 아니면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농이라든가 아니면 또 텔레비라든가 뭘 만들게 되는데 이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그 제품을 예를 들어 가지고 쌀 한 가마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들어간 어떤 육체 노동 가치량이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 100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100시간 쌀 한 가마니를 생산해서 들어가는 육체 노동 가치량이 100시간이라고 한다면 100시간에 해당되는 그 육체 노동량이 쌀 한 가마니에 포함되어 가지고 그 가치량 그대로 시장에서 팔린다는 거죠, 그게. 그게 예를 들어 쌀 한 가마니 예를 들어 20만이라고 한다면 쌀 한 가마니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육체 노동 가치량을 가격으로 환산해 가지고 20만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요 20만원이 그대로 그 가치 그대로 시장에서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만원을 가져와 가지고 시장에서 팔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윤이 나오고 지대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20만원을 가져와 가지고 문제는 쌀 한 가마니를 예를 들어 가지고 100시간의 어떤 이제 노동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100시간의 노동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100시간의 가치에 해당되는 어떤 예를 들어 가격으로 이제 환산을 해 가지고 만약에 20만원이라고 한다면 육체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가지고 쌀 한 가마니 만약에 가격을 20만원이라고 한다면 20만원을 창출했는데 쌀 한 가마니에 포함된 그 가치량 그대로 시장에서 시장에서 물물 교환이 돼가지고 20만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20만원이 육체 노동자에게 모두 다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윤과 지대로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가치는 육체 노동자들의 노동에서 모든 상품의 가치가 다 창출되는데 그 창출된 양만큼 그 가치만큼 시장에서 그대로 팔린다는 거죠. 그게. 그대로 팔려가지고 그대로 돈을 가져와가지고 육체 노동자들에게 다 주질 않고 여기에서 이윤과 지대로 이렇게 이제 많이 갈라져 나가는데 육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임금은 적고 별 노동을 하지 않았던 자원가 계급과 그 다음에 앉아서 놀고 먹는 지주 계급에게 지대로 많이 그렇게 분배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체 노동을 많이 했는데 왜 그 육체 노동의 모든 상품과 가치는 육체 노동을 통해 가지고 창출된 육체 노동량의 가치만큼 시장에서 팔린다는 거죠. 그 하나의 핸드백이라든가 그다음에 구두라든가 이걸 많이 만들어내게 된다면 그 핸드백 하나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구두 하나를 생산해내는데 예를 들어 100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면 100시간을 통해 가지고 100시간만큼 시장에서 그 가치대로의 돈을 물물교환을 통해 가지고 받는다는 거죠. 그게. 텔레비든 라디오든 배든 먹는 것이든 하여튼 모든 것이 그 제품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육체 노동의 값어치만큼 그대로 돈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왜 육체 노동자들이 모든 가치를 다 창출을 해내는데 시장에서 팔 때는 육체 노동자들의 노동량 그대로 그 값어치대로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왜 돈을 적게 주느냐 이거죠, 이게. 그걸 소위 잉여가치랬죠, 잉여가치. 육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 돈을 적게 주고, 뭐 예를 들어 쌀한가마를 생산을 해가지고 또 아니면 구두라든가 또 아니면 핸드백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시장에 20만의 물물건을 해가지고 받아왔다고 한다면 노동자들에게 예를 들어 3만원 주고 나머지 17만원 가지고 이윤이라든가 지대로 이렇게 이제 가져간다는 거죠. 그게 잉여가치라는 거죠. 예를 들어 노동자들에게 5만원 준다고 한다면 나머지 어디 15만원을 육체 노동자들에게 전부 다 돌아가야 될 돈이 5만원만 주고 예를 들어 차액이 15만원은 잉여가치예요, 잉여가치. 육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 가치라는 거죠. 그래, 요거 가지고 이윤과 지대로 이렇게 분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는 이런 게 아니라, 3일체적으로, 그 지주계급은 토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지대를 받고, 그 다음 자본가는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로서 이윤을 받고, 그다음 노동자는 어떤 노동이라는 어떤 그 생산물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임금을 받는다. 이렇게 삼위일체 황금분할식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마르크스는 그게 아니라 모든 가치는, 시장에서 물물교가 되는 모든 가치 기준에 그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육체 노동자들의 노동가치래, 노동가치. 사회적 평균 노동량. 어떤 사람은 또 예를 들어 빨리 만들고,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제품을 만들어 늦게 이제 만드는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사회적 평균 노동량을 가지고, 평균 노동량이 그 상품, 제품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팔 때는 자본가들이, 시장에서 팔 때는, 이 제품은, 이 제품을 만드는 데는 200시간이 어떤 들어가고, 또 아니면 300시간에 들어간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에서 판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서 팔 때는 육체 노동자들이 노동한 그 값어치, 이걸 귀하게 여기가지고 그 값어치, 육체 노동량에 해당된 그 값어치 그대로 시장에서 제품을 판다는 거죠, 그게. 그래가지고 팔아 가져와가지고 육체 노동자들의 육체 노동량만큼 상품의 가치가 정해지게 되는데, 그 가치만큼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돈을 가져와가지고 정작 그 제품을 만드는 육체 노동자들에게 다 안 준다는 거죠, 그게 임금을 조금만 주고 나머지 잉여가치로서 그게 자본가의 이윤을, 그 다음에 지주계급에게는 지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육체 노동자들에게 적게 들어가는 그 사회적 임금, 이게 적다. 잉여가치, 자본가가 가져가는 잉여가치를 가져와야 된다. 시장에서는 그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한 노동해가지고 그 상품이었던 제공했던 그 가치 그대로 팔면서, 예를 들어 이 제품은 어떤 200시간이 일해가지고 만든 제품이 돼가지고 시장에서 팔아와가지고는 정작 200시간을 일했던 노동자들에게는 200시간만큼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일은 200시간만큼 했는데, 임금은 10시간 정도 받기에 그 정도 가치에 해당되는 임금만 준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가져가가지고 자본가에게는 이윤을, 지주계급에는 지대로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게 잉여가치예요. 그러니까 그 잉여가치를 뺏어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고의 노동자들이 단결하라. 그래서 사회주의 건설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시장에서 상품은 전부 육체 노동자들이 노동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값어치, 그렇게 결정된 값어치만큼 시장에서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정작 그 제품을 결정하는데, 열과 성과, 그 다음에 모든 노동을 투하했던 그 노동자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지 않고, 괴리, 강도, 즉, 잉여가치를 발생시켜가지고 자본가와 지주계급이 착취를 해나가는 거죠, 이게. 이게 착취로이죠. 이게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노동가치론이에요, 노동가치론.
간단히 이야기하면 모든 상품과 제품은 육체 노동량에 의해서 그 상품을 만든 내게 그 상품을 만들 때까지 들어가게 된 어떤 육체 노동량의 가치량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 상품의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정작 그것을 만드는 육체 노동자들에게는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여기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경제도 정의로 온다면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오늘 주제가 정의란 무엇인데, 육체 노동에 대한 그 정당한 정의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자본가 지주계급이 가져갔던 인위가치를 뺏어와가지고, 망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해가지고 사회주의를 건설해가지고, 누구나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주의를, 이렇게 이제 이상적으로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마르크스죠, 그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뭐 임금이라든가, 사회적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왜 적은가? 뭐, 예나 지금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신라, 고려, 조선시대, 다 마찬가지고, 열심히,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도, 이제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것도 많고, 또 이제 부패한 관리들이 이렇게 착취해 가는 것도 많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어떤 정당한 보상이라든가 그 어떤 대가가 적다는 거죠. 그게 경제적 정의의 이제 관점에서 보자면. 그럼 왜 그런 어떤 그 정의가 그럼 바로 세워지지 않는가?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이 육체노동 가시론에는 모든 상품은 그 상품을 만들게 된 육체노동 가치량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신노동이 들어가는 거죠, 정신노동이. 그러니까 정신노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신노동이 어떤 대가로서, 그럼 지주계급이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있고, 정신노동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리고, 자본가가 자본을 이렇게 이제 투자한 거지, 정신노동은 아니지만은, 광의의 정신노동의 범주를 본다면, 상품을 만들어내게 되는 데는,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의 어떤 상품의 기준으로 보자면, 일단, 많은 어떤 창조적인 생각, 아이디어, 이제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노동과 그 다음에 육체노동이 조화가 되어가지고 상품이 만들어지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어떤 종합의 양으로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르크스 시대에도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경제학, 리카르도 같은 경제학자도 이야기했지만, 뭐,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묻어있는 포도주는 별 그렇게 크게 육체적인 노동이 투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골동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흐름으로써 이렇게 계속 값어치가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육체노동 가치량으로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제 그런 어떤 반문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마르크스는 너무 육체 노동 가치량으로서 모든 상품의 가치가 육체 노동 가치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어떤 단선적인 어떤 이제 그런 사고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모든 상품이라든가, 모든 제품이라든가, 모든 어떤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 노동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육체 노동에 대한 어떤 정당한 어떤 보상, 어떤 경제적 정의뿐만 아니라, 정신 노동에 대한 어떤 앞으로는 또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이렇게 계속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편화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맞이하지 않았던, 볼 수 없던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산업혁명의 제4차 산업혁명의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창조적인 미래를 바라볼 날도 이제 머지않았는데, 그런 어떤 육체 노동에 대한 어떤 사회적 어떤 가치 기준과, 이제 그리고 정신 노동에 대한 어떤 사회적 가치 기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이제 되지 않았는가, 이제 이렇게 한번
제안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정의. 왜 인간은 자기는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임금이 적거나 아니면, 사회적 지원이, 자기의 노동을, 자기의 노동량만큼, 자기의 노동을 통해, 육체 노동이든 정신 노동이든 자기의 노동에 비례해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노동에 대해서 그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어떤 뭐 불평을 갖거나 사회에 대한 불만도 가질 수가 있고, 왜 그 사회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정의는 육체 노동량, 정신 노동량에 따른 차등순환적 분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모든 상품의 기준이 그 상품에 어떤 포함되어 있는 육체적인 노동량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게 다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신 노동량 이 들어가야지만이 그 상품에 대한 어떤 온전한 판단의 기준이 설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육체 노동량과 정신 노동량을 다 포함해가지고, 상품의 가치는 결정이 되게 되고, 그리 시장에 팔아가지고 돈을 가져와가지고, 정신 노동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육체 노동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는 노동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노동이 육체 노동이든 노동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회사에서, 사회에서, 또 공장에서 이렇게 나에게는 적은 어떤 목밖에 이렇게 분배하지 않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계속 살아오면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 정당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는 그런 사회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럼 관리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약자는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가. 이거는 정말 이런 문제를 푸는 거는 정말 아주 정말 지난한 문제라고,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도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평등 정책을 펴는 사람도, 기획 위반자도, 평등 정책을 펴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정책을 따르는 사람 간에는 어떤 예를 들어 정신노동에서 가지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노동에서 가지고 사회주의에서도 평등 정책을 펴는 사람하고 평등 정책을 따르는 사람하고 그 계층 간에는 정신노동에서 가지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래가지고 그 정신노동에서 가지고 차이 나는 많고 권위로서 누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도 그 권위적인 그런 어떤 독재 세력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평등한 사회는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실질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소위 이야기하는 기회의 평등만이죠. 기회의 평등만. 아니,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자기는, 육체 노동보다도 자기는 어떤 힘이라든가 완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광의 범죄를 포함해가지고 자기는 어떤 정신 노동, 이 쿠데타라든가 뭘 해가지고 자기는 목숨 걸고 뭘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신에 대한 어떤 대가, 보상이 이제 풀려서 해가지고 독재자는 더욱더 독재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지고 역사적 정의든 정치적 정의든 경제적 정의든 정의가 실현된 적은 거의 사실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지도 모르죠, 그게. 다만 차선책을, 이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차선책을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계속 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또 아니면 때로는 예를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 차선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인류 역사가 걸어가는 그런 과정인지도 모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의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는 육체 노동량, 그다음 정신 노동량에 따른 차등순환적 분배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살아가면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육체 노동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월급을 받든지, 또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계약금을 받든지, 육체 노동자고, 그러고, 자기 자신이 쏟아부었던 여러 가지 어떤, 소위,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신경을 썼던, 또 아니면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한평생 쏟아부은 정신 노동량에, 이제 거기에 따른
그 차등순환적 분배가 바로 제가 생각하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차등순환이라는 말은 삶을 이 생애에서의 삶만 한정하지 말고 생과 사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승에서의 삶에 대한 어떤 그 정당한 어떤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은 죽고 나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 만물이 변하고 만물이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만물이 이어지게 변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는데 그 형태가 둥근 원의 형태고, 둥근 원의 형태는 계속 돌고 돈다는 거죠. 생과 사도 이어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고 돈다는 거죠. 그게 만물은 그러니까 만물은 변한다는 이 생각 자체가 변하게 되면 그 부정 플러스 부정은 그 긍정이 되게 되듯이 변화 플러스 변화는 불변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변화 과정을 저장을 하면서 모든 것은 변하게 돼요. 변화 과정을 저장하면서. 그러니까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프랙탈 구조 형태.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이렇게 대표되는 그 프랙탈 구조 형태로 변화 과정을 저장을 하면서 우리 인간은 살아가고 죽고 나서도 그 저장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원자 방울들의 어떤 대표 방울 속에 그 대표 방울을 예를 들어 옥수수 생각한다면 옥수수의 청청이 이렇게 청청이 붙어 있는 이 이빨의 나달처럼 이빨처럼 이 나달 하나 자체가 또다시 이제 옥수수 모양을 띠고 있다고 한다면 중중무진 끝없이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디지털 형식으로, 일관형의 디지털 형식으로 해가지고 저장을 하면서, 행위를 저장을 하면서 우리는 변화를 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적 보상을, 많이 받는, 자기 노동에 비해가지고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 늘 인간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노동에 비해 가지고 뭔가를 운 좋게 예를 들어 가지고 투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확천금을 거둔 사람도 있겠지만 로또 당첨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 말고 보편적인 사람을 생각을 해본다면 자기의 노동에 대한 어떤 육체 노동이든 정신 노동이든 그런 노동에 대한 어떤 대가가 적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보상을 못 받은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죽고 나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육체 노동량, 정신 노동량에 따른 차등순환이라는 말은 생가사가 돌고 돈다는 말이고 차등이라는 말은 똑같이 돌지는 않다는 말이죠. 육체 노동량과 정신 노동량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노동량에 비례해 가지고 차등순환적으로 분배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승에서 살아가면서 현세에서 살아가면서 정당한 자기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죽고 나서도 보상을 받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역사적 정의고 정치적 정의고 경제적 정의라는 거죠. 신라, 백제, 고려, 조선 또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렇게 이름 없이 무참히 죽었던 병사들 무엇을 보상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마르크스는 고대, 중세, 산업사회 이렇게 역사도 하여튼 이제 원시 공산사로부터 고대 노예제, 그다음 중세 봉건제, 근대 산업사회, 미래 공산사회 이래 가지고 역사적 어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투쟁의 역사로서 역사 발전 5단계를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면 어떤 중세의 농노라든가 그 다음에 고대의 어떤 노예들은 정말 속된 말로 쇠빠지게 일만 하고 아무것도 별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수계급이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영주계급에 이렇게 착취를 해가 죽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산업시대의 어떤 플루테리아 계급, 이런 사람들. 또, 정말 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현세에서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생과 사가 철학적으로 정말 어디 있다고 한다면, 죽고 나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계속.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현실 부정적이고, 뭐, 유토피아적이고, 이런 정말, 소위 속된 말로 해가지고, 하나마나 말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나름대로 이게 진리라는 거죠. 정의는 살아있는데, 생과 사를 통해가지고, 생과 사가 이어지면서 정의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70년대, 80년대, 뭐 예를 들어 박정희 전두환시대 군사독재 이렇게 인거 탄압으로 또 많은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했던 사람들. 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히틀러의 독재라든가 스탈린 독재라든가 김일성, 김정일, 지금 북한의 김정은처럼 이렇게 인권 탄압이라든가 정말 잘 먹지도 못해가지고 다 굶어 죽는 어떤 북한 주민들이라든가,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 독재의 지하에서, 뭐, 그렇게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뭐, 역사적, 정치적 정의를, 구현을 받을 것인가. 당장 먹고 사는 경제적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념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어떤, 그럼 어떻게 도대체 보상을 받을 것인가. 이거는, 삶과 죽음을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고서는 정의가 완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삶과 죽음이 결정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사람은 그 행위가 죽고 나서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방울의 대표 원자 속에 대표방울 수많은 원자들 속에 그 수많은 원자들 대표하는 대표방울이 있는데, 대표방울이 이렇게 옥수수처럼 청청이 이렇게 나달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이 나달 하나를 디지털 1과 0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디지털 1과 0, 그러니까 USB라든가 또 아니면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에 이제 모든 하여튼 소리라든가 이런 걸 저장을 하게 되듯이 디지털 형태로 해가지고 그대로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 죽고 나서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방울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디지털 형식이 그대로 살아난다는 거죠, 그게. 이게 내가 볼 때 디지털 정의죠, 디지털 정의. 행위가 저장이 되는 거죠, 저장.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행위는 만물이 변한다는 이 생각 자체도 변해버리게 되면 부정 플러스 부정은 긍정이 되겠지, 변화 플러스 변화는 불변이죠. 그러니까 불변적 요소를 안고 모든 것을 변화를 해 나가기 때문에 생과 사도 변화를 해 나가게 된다면 현세에서의 삶이 디지털 형식으로 그대로 지정이 돼 가지고 죽고 나서도 그대로 죽고 나서도 디지털 업의 형태로 해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는 그냥 꽃으로도 태어나고 나무로도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계속 이렇게 돌고 돈다는 거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이 이승에서 자기가 열심히 일했던 육체 노동량, 정신 노동량 거기에 그대로 육체 노동량, 정신 노동량에 따라 가지고 차등순환, 사람마다 다르게 차등순환적으로 차등이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말이고 순환이라는 말은 생과 사가 순환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차등순환적으로 분배되는 것이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거죠. 이게 역사적 정의이고 정치적 정의이고 경제적 정의라는 거죠.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 죽고 나서 보상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그 노동이 정당했다면. 뭐, 예를 들어 도둑질, 강도, 뭐, 이런 그런 노동이 아니라, 남을 빼앗는, 착취하는 그런 노동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사회를 위해서,
그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노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실현되는 그런 역사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이거는 없다는 거죠. 사회주의든 공사주의든 그거는 하나의 허구고. 단지 그 기회의 평등밖에 단지 기회의 평등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만 있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정의는 그 자유와 평등의 문제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통 그 자유는 어떤 그 개인적 자유, 그다음 평등은 사회적 평등 해가지고 우파, 좌파 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도 이제 있습니다만 자유는 보통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유고 그 다음에 평등은 그 사회적 관점에서의 평등이라는 거죠. 그 부분과 전체고 개인과 그 사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자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차별적 평등이고 자유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이게 그게 다 다른데 그 자유는 차별적 평등이고 그 다음에 평등은 공통의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자유가 차별적 평등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 사람마다 차별이 다 다른 거죠. 이게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개성이라든가 다양성이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싶은 게 그게 자유죠. 그게 나는 남과 다르게 살고 싶다는 그 추구하는 이게 자유죠. 그게 그러니까 남과 이 차별이 된다는 말이고 그러면 남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이 자체, 이런 생각, 이런 어떤 행위의 어떤 종착점이 뭔가? 그게 평등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남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관계성이고, 그 다음 그게 바로 평등이라는 거죠, 평등. 그러니까 자유는 결국 아무리 지 마음대로 살아가봐야, 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남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관계성이고 그것이 결국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든 뭐든 평등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인도에 가가지고 황금보화가 있고 그다음 먹을 게 널려 있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무인도에 가가지고 자기 혼자 살아간다고 그래서 자기만의 자유로 해가지고 다양성 있게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유는 차별적 평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별적으로 남과 다르게 뭔가 이렇게 개성 있게 살아가고 싶다. 나만의 것을 뭔가 가지고 싶고 여행하고 싶고 이렇게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종착점은 결국에는 평등이라는 거죠. 남을 생각할 수밖에 그게 어디 평등이고 평등은 그럼 뭐냐? 평등은 공통의 자유라는 거죠. 평등은 똑같이 공통적으로 누구나 생각하는 자유라는 거죠. 똑같이 기회적 평등이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만 결과적 평등이든 이렇게 어디 평등한 것이 만약에 똑같이 남과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그런 순간이 왔다고 해본들 그게 남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그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남과 다르게 살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자유를 향유하고 싶은 이 자유를 향해 가지고 이 자유를 누르기 위해 가지고 향유하기 위한 어떤 그 정거장 수단으로서 어떤 그 평등이 필요한 것이지 그 평등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그 지향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는 차별적 평등이고 평등은 공통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유는 개인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평등은 사회적 평등, 우파, 좌파, 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보통, 그 정치적 정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정의는 노동에 대한 어떤, 정당한 대가가 정의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게 임금이든 뭐든 간에. 그래가지고
그 노동에는 또한 그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육체 노동량, 정신 노동량에 따른 차등순환적 분배가 사회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육체 노동량, 정신 노동의 양에 따라 가지고 남과 다르게 차등순환적으로 생사가 이어지면서 차등순환적으로 분배가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의인데, 현세에서의 삶에서 가지고 자기가 육체 노동이라든가 정신 노동이라든가 열심히 정말 쉬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는 매일 들어 일이 안 풀리고 또 아니면 사회적으로 받는 보상도 적은가? 죽고 나서 그거는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회적 정의라고 생각하죠. 이게. 이 보통 이거는 또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정의가 아니라 이거는 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가지고 또 예쁜 얼굴로, 또 뭐 어떤 사람은 못생긴 얼굴로, 또 뭐 어떤 사람은 미남으로, 또 어떤 사람은 추남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선천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도 그게 공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정의라고 할 때는 선천성은 보통 그냥 놓아두고 후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면을 시각에서 보통 이렇게 이제 정의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광범위한 어떤 이제 광의의 입장에서 정의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얼굴은 왜 공평히 나서야 하지 않는가? 그러고 소위 그냥 푸념적으로 이렇게 뭔가 결부시켜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죠. 왜 내 팔자는 왜 이러는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는 늘 일이 꼬이게 되는가? 이것도, 이걸 정의학으로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뭔가 결부시켜가지고 광의의 정의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살아가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이제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행복을 위해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자기가 쏟아부었던 육체 노동량과 정신 노동량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쏟아부었던 육체 노동량, 정신 노동량에 따른 어떤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때는 죽고 나서 그것이 반드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완전 황당한 돌팔이 같은 어떤 생각이지만, 그래가지고 육체 노동량, 정신 노동량에 따른 차등순환적 분배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왜? 삶과 죽음은 이어지기 때문에 행위가 저작이 된다고 저는 누차 이야기해요. 운동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운동 연습 양이 근육 속에 저장이 돼가지고 무의식적인 어떤 방어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역사는 사회적 기억 장치고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 기억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게 또 세포기억술도 이야기하죠. 그게 세포기억술. 장기식 수술을 할 때 기증자의 특성이 피의식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우리 몸속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 원자 방울 속에 이렇게 청층이 디지털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과 사도 이어지게 되고 죽고 나서도 저장된 행위가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육체 노동이나 정신 노동에 따른 차등순환적 분배가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재 국가라든가 모든 또 아니면 인근 탄압을 받아가 죽어갔던 사람들, 또 옛날에 전쟁에서 정말 아무리 이름 없이 죽어갔던 사람들, 또 지금 현세에서도 예를 들어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당한 대상을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고 나서도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제가 생각하는 역사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서 정의는 무엇인가? 육체 노동이나 정신 노동에 대한 차등순환적 분배가 그게 정의고, 노동량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과학
적으로 이렇게 그 한번 생각을 해봤던 사람이 마르크스고, 마르크스는 사회적 평균 노동량에 의해 가지고 모든 어떤 상품의 가치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 상품을 만들게 되는 동이 한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어지지 않았던 잉여가치만큼 자본가와 그 다음에 시주계급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되돌려 하는 바다입니다. 그래가지고 만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하라.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이제 건설했던 사람이 이제 마르크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마르크스의 육체 노동량에다가 정신노동 양이라고 하는 정신노동 가치가 이렇게 포함이 되었을 때만이 그 진정하던 노동 가치가 완성이 되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또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데는 그 자유와 평등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 평등 정책을 펴는 사람과 그 정책을 따르는 사람 간에는 정신노동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횡설수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감이 이제 없잖아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육체 노동량, 정신 노동에 해당하는 차등순환적 분배다. 그리고 정당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당한 육체 노동량, 정신 노동량에 대한 그 대가는 생과 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